미키 세븐틴의 원작 소설 미키 세븐에서 인간들의 고향인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구의 인류는 과도한 인구 증가와 끝없는 환경 파괴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반물질을 활용한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자 지구의 각 공동체들은 이 기술을 전쟁 무기로 활용했는데, 핵무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이 반물질 폭탄은 결국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구의 인류를 절멸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른 선택을 내린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물질을 전쟁 무기가 아닌 타행성으로 이주를 하는 항해 에너지로 활용했는데, 그들이 이주를 마친 이후 600년 동안 지구로부터 아무런 신호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자신들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인류는 한 장소에 남아있으면 서로를 죽이게 된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개척지 연합을 형성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척지를 개발하여 인구를 분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류가 절멸했던 지구의 그 운명을 반복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된 행성들 중에는 익스펜더블의 탄생과 억압의 역사가 얽힌 행성 골트가 있었죠. 영화에서 멀티플이 금지된 이유는 한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원작에서는 그 이유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정치 명문가의 상속자이자 총알 맞는 과학자였던 앨런 매니코바는 바이오 프린터로 출력한 사람의 신체에 마침내 기억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이건 질병의 치료는 물론 기술적인 영생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앨런 매니코바의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매니코바는 이 모든 성공들을 뒤로 한 채 갑자기 어마어마한 장비와 물자들을 사들인 다음 골트라는 개척지로 떠나버립니다. 골트는 철저한 자유와 자립을 건립인형으로 내세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빈곤한 자들과 노숙자들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호인 매니코바의 이주를 적극 환영했고, 그는 이 자유로운 골트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합니다. 바이오 프린터에서 신체를 출력해내려면 똑같은 양의 유기물이 필요한데, 인간 유기물이 길거리에서 사라져도 관심을 품지 않는 이 골트야말로 매니코바의 비전을 펼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던 거죠. 그렇게 매니코바는 골트의 주민들을 재료로 삼아 자신의 멀티플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리의 노숙자와 빈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결국 평범한 주민들까지 노리기 시작했죠. 골트의 지도자들은 주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이 단계에 와서야 매니코바가 돌연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됐지만, 철저한 자유와 자립을 표방하는 이곳 골트의 전통에 걸맞게 그들은 결국 하나로 단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골트의 주민들은 모두 매니코바 멀티플의 원료가 되었고, 이 소식에 분노하는 동시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골트의 인근 개척지는 반물질 무기를 골트에 발사하여 행성을 뒤덮은 매니코바들을 일거에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사건이었지만 차마 개척지 연합의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못했고, 이 사건 이후로 익스펜더블이 동시에 존재하는 멀티플은 개척지 연합 전역에서 강력한 금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설 원작 미키 세븐과 영화 미키 세븐틴은 설정의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원정대의 사령관인 마샬일 것입니다. 소설에서의 마샬은 빈틈없이 일처리를 하는 냉혈한처럼 그려지지만, 영화에서는 정반대로 지도자를 하기에 굉장히 모자란 사람으로 그려지죠. 덕분에 영화 버전의 마샬에게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일파라는 캐릭터가 더해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영화는 지도자 계급에 위치한 인물을 두 사람으로 늘려놓는데, 이는 계급의 힘을 통해 미키를 착취하는 집단적인 구조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만약 미키를 괴롭히는 인물이 마샬 한 명이라면 그런 괴롭힘은 마샬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미키를 괴롭히는 인물이 단수를 넘어 복수가 된다면 그러한 괴롭힘은 집단의 계급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원작에서의 마샬은 인간의 영혼이 오직 하나의 신체만 기든다고 믿는 나탈리스트 교회의 신도로 그려지는데, 미키의 바이오 프린팅은 그러한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므로 마샬은 미키를 신념적으로 혐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러한 설정이 거의 드러나지가 않고, 마샬이 미키를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오직 미키가 처한 익스펜더블이라는 계급 때문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틴을 만들면서 바꾼 설정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관점과 의도가 담겼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키를 통해 존재론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던 원작과는 다르게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미키가 처한 계급을 다루는 것에 훨씬 더 큰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원작의 이야기가 7번 미키에서 시작됐던 것과는 다르게 영화는 17번 미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며 영화 속의 니프라임 개척단이 훨씬 더 거리낌 없이 미키를 도구처럼 취급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원작에서는 니프라임의 토착 바이러스 실험을 위해 미키를 투입할 때 본부에서조차 구하기 힘든 단백질바를 위로용의 특식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음 미키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는 미키포의 부탁에 과학 담당 요원은 마지 못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미키의 손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과학팀이 단체로 환호를 하거나 원정대의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이 사회에서 미키가 받는 취급이 어떤 것인지를 블랙 코미디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미키의 넘버링을 7번에서 17번으로 넘긴 것은 그만큼 니프라임의 인간 도구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설정이며 영화적으로는 미키가 소각되고 재생되는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 연출을 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산업재해들을 언급하며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곧 다른 노동자가 취업하여 그 자리를 채운다는 점에서 인간을 복제품처럼 사용하는 영화 속의 모습과 우리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꼭 감당해야 할 위험은 아래 계급에게 모두 몰아준 채로 자신들은 쾌적한 방에서 소스를 맛보는 것이나 자랑하는 마샬 부부처럼 말이죠. 일파가 광기에 가깝게 집착하던 그 소스는 에필로그에서 마치 사람의 피와 비슷한 느낌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고상한 취향과 계급을 떠받쳐주는 그 소스의 재료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었음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소스에 대한 묘사는커녕 일파라는 인물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이러한 설정 변경에서 명확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18은 곧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숫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직 미숙한 면이 많던 미키 17이 미키 18과 함께 여러 위협들을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미키 18이 17에게 남은 여정들을 맡겨놓는 것은 곧 한 인간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미키 17의 타이틀이 미키 18에서 또 19로 잠깐 넘어갔다가 곧바로 미키 반스라는 그의 이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연출이 나오는 것이죠. 원작 소설에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 논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테세우스가 타고 다니던 배가 시간이 지나며 낡아버려서 배의 일부를 뜯어내고 새로운 재료를 갖다 붙여서 수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원래의 재료가 전부 다 교체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배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배인지 아니면 새로운 배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테세우스의 배 역설입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은 익스펜더블에 자원하는 미키에게 이 역설을 제시한 다음 마치 테세우스의 배처럼 끊임없이 신체의 물질을 교환하게 될 미래의 미키는 과연 지금과 같은 미키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른 미키가 될지를 철학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미키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에 고뇌하던 와중에 자신과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미키에잇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과연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계속 시달립니다. 이처럼 원작 소설은 익스펜더블이라는 참신한 설정을 통해 존재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탐구했지만 봉준호의 영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인간이 소모되는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하기를 선택한 느낌이죠. 극중에서 미키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은 인간이고 미키를 살려주려고 힘을 합치는 것은 오히려 외계인이라는 점에서 미키 세븐틴은 원작에서 훨씬 더 적은 비중을 가졌었던 이 외계 생명체들을 통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인간성이라는 가치를 거울처럼 비춰냅니다.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 두르고 있는 이야기의 외피는 SF이지만 그 장르 안에 품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는 우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ow many times is this? You're Mickey 16? 17. Jerk.